자, 뉴스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총투표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습니다. 원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같은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달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된 거는 1988년에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35년 만이고요.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은 일단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요. 정의당도 본회의 전에 부결 당론을 확정을 한 상태로 본회의에 임했습니다. 일단 야당들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해소가 안 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처가회사의 주식 10억 원 상당의 그 주식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었던 논란,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역사 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폭력 피의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도 의심스럽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면서 그동안 대통령한테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부결에 대해서 방탄 부결이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다. 이렇게 이제 격하게 비판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직접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코멘트를 했는데 부결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 네. 그다음에 인사검증 비판에 대해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이나 비토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저 부적격자는 1차적으로 이제 걸러내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네. 사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검사 출신들이나 수사관 출신들로 채워진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민정수석실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 있다라는 주장하에서 지금 그 기능을 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FBI 가서 보고 오겠다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출장 갔다 오셨잖아요. 출장비 내역 판결로 내라고 했으면 빨리 좀 내세요. 그리고 그건 또 왜 안 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수 정당에서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헌재 소장에 대해서 부결 투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11월 초로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또 만료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럼 이게 또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무한정 어떤 발목 잡기냐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오석준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대법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정무적인 게 있다면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가 강행되면서 좀 야당이 좀 더 각을 세기 쉬워진 부분이 있고 특히 김행 후보자와 이균영 대법원장 전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좀 맞물리면서 그렇죠. 이것 역시 국민적으로 크게 저항감보다는 오히려 공감대가 이 부결 투표에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처분하겠다. 네. 가결을 시켜주면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이 처분하실까요? 오늘 부결되고 나서 기자들도 당연히 궁금했으니까 그걸 이제 질문을 저도 그게 제일 했는데요. 궁금해요. 판사직으로 복귀할지 여부,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의 그 비상장 주식 처분할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느냐. 라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도 그렇고 아까 한동훈 그 장관이 사법부 길들이기, 방탄,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개 행정부 부처 장관이 이런 논평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한가부터가 사실은 이런 논평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나요?
네, 이게 약간 심리적 직권남용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요. 네. 심리적 직권남용.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는 좀 문제를 좀 순리대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제 현재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현직 대법관들이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그리고 충분히 대법원장 6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전직 대법관 있지 않습니까? 뭐 김재영 전 대법관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제 지명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수긍이 갈 수 있거나 큰 무리 없이 인선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지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파행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는 좀 당혹스러운 게 파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파행이라는 건 보통 이제 여야가 줄행랑인가요? 충돌을 한 끝에 뭔가 이제 휴회가 되거나 정회가 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데 네.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떠나고 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금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인사청문회가 이 형식적으로는 개회 중이기 때문에 돌아올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행 후보자는 어젯밤에 청문회에서 자리를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경우에는 정회를 선언을 하면서 이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이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이제 항의하면서 퇴장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님, 회사를 잠깐만요. 저를 엮어 놓으시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을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본인이 범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하시면서 후보자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갑시다. 네, 자 그러면 네. 이 현장에서 여가위원으로 청문회 참여했던 용해인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저희 많은 청취자들이요 어제 청문회 보면서 하이킥 연장전 보는 것 같다. 방송 때 반대 토론자로 만났던 김행, 장관 후보자로 만난 김행, 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차이가 있었어야 했죠. 그런데 예. 똑같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패널로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네. 본인에 관한 걸 검증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말을 바꿨다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임하는 인사청문회는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죠. 네네. 고위공직자인 국무위원으로서 이 윤리성과 자질 그리고 뭐 본인이 담당하게 될 부처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증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우 무겁고 중요한 검증의 자리로서 이 인사청문회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몇 가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발언을 김행 후보자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걸 왜 제가 증명합니까? 위원님이 증명해 보세요라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세요. 뭐 이런 그렇죠. 고발하세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검증에 임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용 의원님께서 김행 후보자가 창업한 위키트리에 혐오, 성차별 보도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김행 후보자가 부끄럽다.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다라는 확장판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그게 그 오전 제 첫 질의에서 김행 후보자가 한 공식 답변이었어요. 네네. 제가 뭐 김행 후보자를 가까이서 잘 알고 지낸 건 아니지만 몇몇 석상에서 좀 만나보니까 상황을 모면하려고 물타기 하는 건 진짜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질의에서 그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 아니라 위키트리의 현실이었던 거다라고 좀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위키트리가 사실 그런 차별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트래픽 장사에 가장 앞장섰던 언론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대한민국에 5,000개 가까운 언론사가 있고 그 언론들 중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받았던 내역을 보면
위키트리 부회장 김행 부회장이 경영한 다음에 다른 언론사 한 곳과 함께 줄곧 1, 2위를 다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다른 언론사 종사자분들께 저는 김행 후보자께서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가 아니라 위키트리의 현주소였고 김행 후보자에게 바로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행 후보자 어제 밤 10시 좀 넘어서였나요? 청문회 도중에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권인숙 국민의힘 의원들과 나가니까 권인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을 했는데 뭐 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를 해서 나간 거다라고 오늘 아침에 시선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정확한 분위기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텐데요.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했던 장본인이 바로 김행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청문회 내내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들 정말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시, 오전 10시에 개의한 이후에 여러 가지 탈법과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라고 계속 요구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내 말을 못 믿냐, 내가 거짓말하려고 나온 사람 같냐, 나를 믿어라 이런 말로만 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의 말이 계속 바뀌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10시가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그 속개를 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복 이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를 할 때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이렇게는 회의 못하겠다, 나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저녁 이후에 반복이 됐고 10시가 딱 넘으니까 무슨 좀 합의하고 나오신 것처럼 의사진행 발언하면 계속 나가자 안 해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갑시다라는 말 한마디에 김행 장관 후보자까지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12시가 되기 전에 회의를 속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행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은 거고요. 정회를 했으니까 나갔다고 변명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렇다면 속개를 했을 때 그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더라도 김행 후보자는 복귀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4시간이 거의 되어가는데 이런 방구 입장이 없죠. 정말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제가 이 사태를 좀 겪으면서 김행방지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제시했는데요. 김행방지법, 예. 네, 그러니까 현재 법률상 인사청문회에 그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 사람이 밥을 먹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규정도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김행 후보자처럼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벌칙 조항이 없는데 이 법 형식으로만 좀 따져보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안 하고 국회가 부동의해도 그냥 강행하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김행 후보자의 이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행방지법을 좀 빠르게 하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김행 후보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여가위는? 네, 일단 오늘 중에 꼭 나오시라고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게 전달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까지 국회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오늘 중에 나오실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여가위에서 다시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편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인숙 위원장이 그럴 거면 사퇴하세요. 스스로 물러나세요. 라고 김행 후보자에게 얘기했던 것이 과했다.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청문회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권인숙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개회 이후에 그 뒷발치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들을 접수하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고 후보자에게 정말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자기는 못 내겠다. 내 말을 왜 믿어달라. 왜 의심하냐. 이 말만 반복했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 자리가 김행 후보자 연설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의견을 묻고 그러라고 하는 게 인사청문회인데 네. 이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할 자세가 전혀 이 김행 후보자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네. 마치 보란 듯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스스로 그 내용들을 다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간접적으로 내가 가공한 자료들만 보여주고 싶은 것들로 보여주겠다. 네, 이게 어떻게 이제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입법부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인 인사청문회를 국무위원 후보자가 존중할 자세가 없으면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정도면 사퇴하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현숙 장관의 그 불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 김행 장관 후보자의 도망도 그렇고 정말 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국회의 어떤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럴 생각이 정말 있으신 건지 묻고 싶고요. 본인들이 여가위를 운영하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마비시킬 권한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 일하기 싫으시면 그냥 다 사보임하셔서 다른 활동을 하실 것을 진지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준호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네. 결국 장관 3명 유인촌, 신원식, 김웅, 김웅? 김행.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김행 하면 김웅이 같이 떠올라왔고 네. 예. 세 사람의 청문회가 마무리 두 사람은 마무리가 됐고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12시까지 기다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결국은 이제 강행될 것 같은데 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미국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이게 다 임명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동의 없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제왕적이다. 우리가 대통령이 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뭐랄까요 반미하고 있다. 조금 친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 친일적으로 내각제를 하든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가장 지금 잘 드러내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그리고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일단 채택이 됐습니다만 두 가지 의견이 병기돼서 예, 적격 부적격 병기. 아들의 그 증여세 관련된 부분이나 아파트 구매 의혹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독립회계 생계, 때문에 독립생계다. 김행 후보자도 같은 이유를 댔거든요. 예, 딸.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야당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고위공직자 그 후보자에 대한 재산 공개에서 인사청문회 필수 문서 제출 의무를 좀 만드는 법 개정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을 어쨌든 일단락시킬 수 있는 어떤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독립생계니까 안 된다.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독립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존 구매하셨으면 아버지한테 의존 구매하셨으면 아버지의 공직자로서의 능력, 자격 검증하는데 이거는 독립생계라는 말로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 네. 대표의 영장 기각,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장관 3명의 이제 임명 강행으로 갈 경우에 그 다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까지 본 다음에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꿀 건지 아니면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오늘 시작됐고 6시 집계는 8.48%네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율 18시 기준으로 8.48%가 나왔고요. 지금 이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이제 여야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 지난 그 본선거라고 할 수 있는 직전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됐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9.82%가 첫날 사전투표율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본선거하고 보궐선거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보궐선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궐선거 치고는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때 9.38%였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시장 선거가 아니고 구청장 선거라는 거를 대입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보궐선거에 비하면은 조금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낮은 편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편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투표율 변수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도 서로
그 말펀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전이 지금 막판까지도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좀 논란이 된 거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명함 배포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구청장에 당선이 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진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적혀 있는 점퍼를 입고 이 다른 선거운동원과 함께 이 진 후보의 배우자가 상가를 다니면서 명함을 이제 이 출입문에 꽂아 넣는 장면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포착을 했다는 건데요. 영상하고 사진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배포를 했던 사례 예시집을 보니까 이거 불법이다.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보궐선거에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진 후보 캠프에서는 그게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사유는 아니다. 이건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수준의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맞서고 그러니까 있는 변호사님. 예. 일단 이분이 배우자인지 아닌지 모르죠. 배우자라고 적힌 점퍼를 그렇죠. 입었는 거니까. 근데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그건 이제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하거나 뭐 기부하거나 이런 뭐 누군가를 매수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실제로 진교훈 캠프에서 얘기한 대로 선거법 위반이 실제 진교훈 후보자의 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일 건 아니어서 아마 이제 보궐선거의 보궐선거 얘기는 약간 정치적 수사, 그냥 강한 언어의 인플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공화당이랑 그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법안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는데요. 네. 해병대 채모상병 사건의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네. 이게 이제 야당 주도로 오늘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결에는 일단 국민의힘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3명이 표결해서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을 이제 거친 후에 나중에 이제 추가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소 240일 정도가 걸려서 이번 국회 안에서 물론 뭐 합의를 하면 네. 뭐 내일이라도 또 그 다음 정기국회 지금 정기국회 개회 중에 통과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실제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뭐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그것까지 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준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